네,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파워 서플라이, 타이틀이 파워 서플라이, 즉 볼티지 레귤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전압을 일정하게 잡아주는 혹은 일정한 전압을 공급해주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터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조금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의 뭐 토폴로지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루고, 이 RC 볼티지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 사용되고 있는 소자, 뭐 주로 활용되는 그런 소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매뉴얼 성격이 강해서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고 주로 이 앞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레귤레이터 토폴로지에 대해서는 이제 시리즈 형태하고 션트, 병렬 형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네, 우리가 다이오드를 배울 때, 다이오드 AC에 해당되는 부분을 배울 때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AC 신호를 우리가 뭐 아울렛에서 이제 콘센트에서 이제 받게 되면 트랜스를 거쳐서 AC 신호의 레벨을 바꾸고 그리고 렉티파이어를 거쳐서 정류를 시키죠. 즉 AC가 0인 신호를 AC가 DC가 0인 신호로부터 DC가 0이 아닌 신호로 바꾸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를 거친 전파 정류기를 거친 형태가 되겠죠. 반면에 하프 웨이브도 있겠죠. 있을 수가 있죠. 어쨌든 DC가 0이 아닌 항상 이 0보다 큰 신호가 있죠. 여기도 둘 다 0보다 큰 신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를 거치게 되면 어떤 형태의 필터든지 간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형태는 앞서도 우리가 2장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를 따라서 이제 RC 필터 같은 경우에 따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이제 이 형태를 이제 그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RC 레귤레이터를 거치게 되면 15장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되면 이제 일정한 값을 부하에다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메인이 주로 여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렉티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장에서 다뤘던 것처럼 원래 AC 신호를 받아서 평균이 0인 신호로부터 평균이 0이 아닌 신호로 DC가 0인 신호에서 가 0이 아닌 신호로 이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렉티파이어였었죠. 반면에 필터는 뭔가 AC 신호 비슷하게 이제 떨리고 있는 그런 신호에서부터 일정한 신호, 그런 신호를 그런 신호로 바꾸고 싶을 때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용도가 이런 형태의 용도로 활용되는 게 15장입니다. 모든 필터가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앞서 그림에서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긴 신호가 이제 가장 처음에 우리가 다루어야 될 그 신호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저 신호에 대해서 DC는 물론 일정한 값이죠. DC 값은 있지만 어쨌든 떨림이 있죠. AC 성분을 갖고 있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 떨림에 해당되는 것을 정량적으로 이제 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앞서 있었던 파형을 이와 같이 뭐 여기 지금 이 그림은 정연파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지 않지만 어쨌든 일정한 주기를 갖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꼭 주기가 아니더라도 보통 주기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신호라고 할 때 요 파란색 신호죠. 이 파란색 신호의 평균 값이 있겠죠. 평균 값이 VDC가 됩니다. 평균 값이 이제 VDC가 되는 거죠. 그리고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 이 파란 신호에서 평균 값을 빼면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네. 여기 이제 리플이 되는 거죠. 리플. 픽, 픽.
리플의 픽픽은 이제 표시했지만 이런 게 이제 리플이 됩니다. 이 리플을 이제 어떻게 또 정리할 거냐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볼티지 레귤레이터, 파워 서플라이를 하고 싶은 거니까 결국 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시스템 혹은 네트워크의 출력 값은 일정한 값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DC 레벨에 비해서 이 위에 있는 이 떨림과 같은 요 신호, 이 신호가 작을수록 좋겠죠. 따라서 이 필터를 설계할 때 이 떨림의 크기가 작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터의 역할이 그런 거라는 얘기죠. 네, 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파워 서플라이 중에서 키사이트라고 하는 그 매니팩처러 중에 한 곳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네, 23631A 우리 실험실에 있는 파워 서플라이 중에 하나죠.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리플하고 노이즈에 대해서 스펙을 잠깐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같은 게 지금 3개가 써 있는데, 왜냐하면 이 3631A라고 하는 모델이 또 이게 또 3개로 나뉩니다. 1, 2, 3, 3개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어차피 지금 똑같으니까.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픽픽은 이렇고 RMS는 이 이내에 있다라는 것이 여기 지금 20메가 같은 건 보통 이제 밴드위스를 얘기하고요. 통상적으로 20메가가 가장 이제 흔한 그런 밴드위스가 되겠습니다. 이 리플하고 노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리플은 이렇게 생겼는데 노이즈는 이렇게 뭐 고주파부터 고주파까지 다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본 적이 있겠죠, 실험실에서. 혹은 뭐 전체에 따라서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 앞에서 언제죠? OPM프를 했을 때 아마도 그 밸런스 케이블 할 때 제가 아마 영상 찍을 때 뭐 이렇게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삐쭉 이렇게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노이즈가 이런 식으로 타는 게 아니고, 노이즈 타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실에서 오실로를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타는데, 그때는 이제 그 서로 반전된 인버팅된 그런 신호하고 두 개 합쳐서 이 노이즈가 캔슬 아웃 되는 것을 이제 그 서로 상쇄되는 것을 보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 노이즈가 뭐 이런 모양으로 이제 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그런 학생 없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리플에 대해서 먼저 디파인 합니다. 리플이라고 하는 것을 R, 리플 혹은 뭐 리플 팩터, R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아까 있었던 이렇게 있을 때 이 신호의 평균값 DC, VDC, 여기 있죠? VDC. 요 크기분의 요 크기분의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에 요거의 RMS. 왜냐면 이거 DC니까 이것도 이 AC 신호의 DC에 상응하는 값으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거의 B로 나타냅니다. 그런 DC분의 AC 선분의 RMS 값의 B다라는 거죠. 네, 이어서 볼티지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로드가 있을 때 이제 뭔가가 있고 여기 있는데 로드가 이제 연결되게 되겠죠. 이 로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여기에 DC하고 RMS 값하고 이게 이제 변화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의 이제 전압과 DC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드가 걸렸을 때의 DC 값의 이제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가 있을 때의 전압과 로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값의 B가 얼만큼 되냐라는 거죠. 당연히 이게 변화가 없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죠? 우리가 이상적인 전압원이라는 게 뭡니까? 로드가 연결되나 연결되지 않으나 항상 똑같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똑같은 전압이 항상 걸리도록 하는, 어플라이 되도록 하는 그런 디바이스가 이제
볼티지 소스가 되는 거니까, 혹은 파워 서플라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VR이 0%면 그러면 당연히 맥스겠지만, 뭐 이런 거는 뭐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고 시뮬레이션에서 가능하겠죠. 실제로는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떤 값을,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의 값을 이제 갖게 됩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소개했던 리플 팩터 R을 우리가 반파 정류기하고 그 다음에 전파 정류기, 하프 웨이브 렉티파이어하고 풀 웨이브 렉티파이어를 거쳤을 때의 신호에 대해서 적용을 한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프 웨이브하고 풀 웨이브하고, 하프 웨이브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풀 웨이브면 이렇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DC가 있을 테니까, 하프 웨이브면 DC가 만약에 이 정도 있었다고 한다면, 너무 높다. 풀 웨이브는 이제 이 정도가 되겠죠. DC 값이. 그래서 DC를 여러분 이제 계산해 보면 되니까 이거의 2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RFS 값은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되는데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지면상 넣기 이제 귀찮으니까 아마 저자도 어펜딕스를 뺀 것 같아요. 여기 어펜딕스 2.1에 보면 2.1 맞나? 하여튼 어펜딕스 B입니다. 네. B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해보나 마나, 아니 여기를 보나 안 보나 뭐 간단하게 여러분 뭐 유도할 수 있으니까 되겠죠. 그럼 이 리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0보다 클 때, 작을 때, 아이고, 0보다 클, DC보다 클 때, 작을 때, 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DC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런 신호에 대한 RMS 값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풀웨이브 렉티파이어 형태가 분모가 이제 2배로 더 크죠. 더 크고 리플도 기준이 되는 점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작아지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2장에서 했을 때 챕터 2에서 다이오드 AC 신호에 활용하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 풀 렉티파이어를 우리가 소개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당연히 풀 렉티파이어를 거친 경우가 더 좋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